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웹편에 이제 저희가 올해 초점을 맞췄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 현재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제 일부 사이트에만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댓글을 단 기사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댓글을 제가 관리할 수 있죠. 또 제 댓글에 대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거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미에서 위로의 좀 확산을 꾀하려고 하는데 제 댓글을 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자체에 회원 계정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 어떤 댓글을 쓰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저를 남한테 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이브러리에 배지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경향신문에 자주 방문하고 자주 댓글을 쓰면 저한테 배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이 저라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지나 평판은 결국 저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고, 배지가 생기면 결국 저는 제 댓글을 더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기제를 구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는 클라우드에 대한 건데, 그 라이브러리 댓글 창을 설치하시려면 그냥 소스 코드만 여러분이 삽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 창을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동적으로 호출하고 모든 댓글 DB는 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방식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동기화까지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 여러분이 기사를 PC에서 보실 때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기사잖아요. 근데 PC에서 보는 기사하고 모바일에서 보는 기사하고 댓글을 동기화시켜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근데 이 기사가 포탈에도 있어요. 네이버도 아직 남아있고 미디어당 같은 데 보면은 언론사에 있는 기사가 똑같이 포탈에도 있거든요. 포탈에 달린 댓글하고 언론사에 달린 댓글은 사실 같은 그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댓글을 합쳐져도 될 법도 합니다. 같은 그 이슈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기화도 저희가 계속 이런 포털 업체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게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만약에 제가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를 보고 제가 스크랩해 갈 수 있어요. 제 블로그로. 근데 누가 제 블로그에서 댓글을 단 거예요. 그것 또한 역시 해당 같은 뉴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사용자 환경에서 쓰는 것과 이게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그 똑같은 콘텐츠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포털에 위치하느냐, 언론사에 위치하느냐, 혹은 개인화 그 그릇에 위치하느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댓글들을 동기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그 라이브러리가 댓글 창이냈으니까 그냥 HTML로 삽입하고 플러그인이고 그런 단순히 댓글 박스에 불과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브라우저로서의 라이브러리로의 좀 변화를 꾀하려고, 그렇다고 저희가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단지 라이브러리 유저인데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지 않은 사이트에서도 내가 댓글을 달고, 예를 들면 네이버닷컴은 그냥 네이버 메인 화면이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댓글을 달고 의견을 남기는 거죠. 그걸 친구랑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댓글에서 이제 댓글 데이터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 누가 댓글을 달았고 언제 달았고 어떤 기사에 달았고를 당연히 알 수 있고, 댓글의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댓글인지 부정적인 댓글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또 이 내가 댓글을 내 그 트위터로 쓴다면은 내 트위터 친구들을 잡아내면은 누구와 댓글을 보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내년에 조금 더 그 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수집하려고 해요.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는 쪽으로 해서. 뭐냐면은 댓글이 달려있는 기사의 제목하고 기사의 태그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카테고리들에 있는 DB, 이 기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그런 정보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나와 같은 기사의 댓글을 단 사람들을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단순 사실 위크 타입보다 더 위크한 타입일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소비할 때 누구랑 같이 소비하느냐의 문제인데, 페이스북에서나 싸이월드에서 저는 저희 가족하고도 친구가 있고 실제 회사 동료하고도 친구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TV를 보거나 제가 쇼핑을 할 때 우리 회사 동료들하고 쇼핑을 같이 하고 싶은가는 다른 이슈거든요. 그렇죠? 제가 노트북을 사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랑 같이 노트북을 보냐? 아니죠. 이 보통 여성들은 다른 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친한 사람들하고 콘텐츠를 소비할 때 같이 소비할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맥락이. 그런데 라이브러리를 유심히 보니까 만약에 제가 뭐 GDNet에, 그러니까 IT 뉴스에 가서 자주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뿌리 깊은 나무에 가서 댓글 단다거나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저랑 같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분홍색 원피스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에 단 사람들은 같은 드레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꼭 이게 광고로 이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관심사, 같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BS는 최근에 저희가 들어간 사례인데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뭐 정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어떤 글이나 사진으로 온라인상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이제 실시간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혹은 어떤 동영상에 댓글 달 때도 뭐 동영상을 보다가 3분 23초에 댓글을 달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메타태그 정보까지 같이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그 개발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저희 회사가 나오십시오. 곧 런칭하게 될 새로운 그 프로젝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O 기술이사 박영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조금 원망스럽네요. 그 PPT 완전 달인들만 사용한다는 그 원몰핑을 저희에게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라이블리에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블로그스피어 분들을 위해서 라이블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에 관련되어 있는 건 티스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블로그 사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답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2007년도부터 그 댓글 알림이 표준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단체라든가 기업 같은 곳에서 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진행됐던 캠페인은 아니고요. 인터넷 곳곳에 그 은닉되어있던 그 실력파 개발자들이 개개인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포털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아서 이게 좀 와해됐던 그런 캠페인인데요. CGO에서는 이 캠페인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댓글 표준화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A사이트와 B사이트가 동일한 댓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겁니다. 댓글 플랫폼이라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같은 로직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A라는 사이트는 그렇게 사용을 하죠. 댓글은 댓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사이트는 리플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C사이트는 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 틀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 사이트들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댓글을 보냈는데 얘는 답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맞추는 인터페이스 작업을 진행하자고 이런 내용의 캠페인이었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만약에 이제 공통 인터페이스 사용하게 되면은 A 사이트에 있던 B 사이트에 있던 동일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경향신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경제 사이트가 넘어왔는데요. 갑자기 띵동하고 알람이 드는 거죠. 내가 썼던 경향 사이트의 댓글에 누군가가 추천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식의 실시간 피드를 받아볼 수 있는 구조가 기반이 되는 게 이런 댓글 알림 표준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응용을 해서 블로그라든가 각각 언론사들 다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가장 첫 출발은 공식으로 배포를 하기로 결정되었던 티스토리입니다. 티스토리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블로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티스토리에 대한 홍보입니다. 완벽한 호환, 그리고 계정 로그인, 아까 대표님께 말씀하셨던 그룹핑들. 티스토리 계정과 SNS 계정들이 완벽하게 그룹핑이 됐고요. 그리고 티스토리 쪽에 그전에도 티스토리 설치는 가능했었습니다만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했었고 설치가 좀 까다로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하고 공식 플러그인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 라이블리의 플러그인 환경 설정 화면인데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쇼가 끝나버렸네요. 잠시만요. 이쪽이 저희 개발팀들이 열심히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가 티스토리에 로그인을 하고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라이블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플러그인 목록에 소셜 댓글 라이블리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방문자 기본 이미지, 그리고 티스토리 댓글과 동기화 작업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라이블리 발급키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작업 등을 통하여 나의 블로그에서 소셜 댓글 라이블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티스토리를 사용하는 유저분들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패턴 툴들을 사용하시는 블로그 유저들 간의 서로 이웃 기능이라던가 쪽지 기능, 이런 것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종료되버려서 PPT가 PPT가 지금 종료되버렸는데, 이제 이 플러그인은 오늘 27일날 정식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시즌에서 그 티스토리와 제이홉 때 1000만원의 상품을 걸어놓고 아주 커다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품이 아이패드라든가 뭐 맥북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감사합니다. 지금 PPT 정리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